삼천궁녀는 사비성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옛 시인들의 감성의 표현으로 등장한 언어이며 망국의 애달픈 한을 담은 문학적 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삼천궁녀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여러 곡 히트를 치면서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린 엄청난 패륜왕으로 왜곡되면서 대중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는 팩트도 있고 또한 과장된 전설 같은 이야기도 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아보지 않아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기록들과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유적들과 유물들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기록도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비교적 정확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 부분 신뢰가 가지만 훨씬 앞선 삼국시대의 기록은 전해져 오는 기록들도 거의 없고 한참 후대인 고려 때 지어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합을 벌였던 삼국시대의 많은 내용들 중에 700여 년을 이어오며 대단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백제 멸망의 원인에 대해 물으면 열의 아홉은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리며 술과 주색에 빠져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의견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낙화함에서 망국의 비통함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삼천궁녀의 슬픈 전설은 대중가요에도 등장하며 지금의 우리들에게 애잔한 마음과 함께 그 애띤 여성들의 비장함까지 느끼게 하며 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데요. 그 백제 멸망의 실체를 지금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피해 복수전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이 백제를 침략했던 이유도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하였기에 이를 복수하기 위해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로 인해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 점령당하고 계로왕이 살해되면서 백제가 후퇴하며 수도를 옮긴 곳이 지금의 공주인 웅진이었고 이후 성왕 때 수도를 다시 사비로 옮기면서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요충지인 한강유역을 확보하여 성과는 있었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은 다시 신라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때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성왕을 신라군이 붙잡아 목을 베어 죽인 후 그 잘린 목을 신라 궁궐의 계단 밑에 묻어버렸으니 이는 만인이 밟고 지나가라는 의도였습니다. 백제의 뒤통수를 친 것도 분한데 백제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이 사건으로 인해 신라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백제의 복수전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서동이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무왕에 이어 그의 아들 의자왕에 이르기까지 백제는 신라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의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성 40여 개를 순식간에 점령했으며 특히 복수전의 하이라이트인 합천지역에 있었던 신라와 백제의 요충지인 대야성 전투에서 당시 신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이고 그 유골을 백제의 감옥 안에 묻어버렸는데 이는 죄수들이 밟고 다니게 하여 치욕을 주려는 의도였으니 이에는 눈에는 눈의 복수극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군 융춘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품석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왕도로 보냈으며 사랑하는 딸의 비통한 죽음을 접했던 김춘추의 심경이 역시 기록에 전해져 옵니다. 춘추가 이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했다 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춘추는 그 충격에 넋이 나갔으며 그 사건으로 이를 갈며 백제와의 새로운 원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백제보다 군사력이 약했던 신라는 자력으로 백제를 칠 수 없었기에 결국 외교를 통해 당나라를 끌어들이며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신라가 백제를 치고 삼국통일까지 이어졌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대야성 전투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약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의자왕은 신라의 성들도 함락시키고 대야성 전투에서 성왕의 복수도 하며 강한 군주의 위협을 달성하며 해동 증자의 칭호도 받았지만 조금씩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655년 의자왕이 즉위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내부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의자왕을 평생 괴롭히며 견제했던 세력인 사탁왕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탁왕후가 죽자 의자왕은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사탁왕후는 의자왕의 계모로 왕위 쟁탈전을 두고 의자왕과 대립했던 아버지 무왕의 첩입니다. 사탁왕후의 일족과 그를 따르던 측근들 40여 명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면서 견제 세력도 없앤 의자왕은 서서히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16년 봄 3월에 왕이 궁인들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요.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향락에 빠져 정사를 외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자왕이 방탕하게 변하는데 일조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바로 왕비인 은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은고는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왕을 향락 속에 묻어놓고 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입니다. 하물며 여인의 치마폭에 휘둘리며 어이없게도 태자 융을 폐위시키고 은고의 아들인 효를 태자로 임명하기도 하면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에 이릅니다. 의자왕은 이성을 잃었는지 충신인 성충의 충언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성충은 감옥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죽어가는 와중에도 백제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의자왕에게 눈물의 상소를 적어 올립니다. 조만간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나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간언이었고, 의자왕은 성충의 마지막 간언마저도 무시하며 여전히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했고, 그 와중에 성충은 감옥에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렇듯 온조로 시작해 700여 년의 긴 세월을 이어온 백제는 한 왕의 타락으로 서서히 침몰해갔던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김춘추가 이를 놓칠 리가 없겠죠. 김춘추는 이미 신라의 왕인 무열왕이 되어 있었고 탁월한 외교로 당을 끌어들이며 힘도 얻게 되었으니 백제의 운명은 660년 황산벌 전투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백제와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하는 삼천궁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000명의 궁녀가 낙함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말이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은 북쪽에 가파른 절벽과 금강이 흐르고 있고 남쪽으로는 궁궐과 산성이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나당연하고는 남쪽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시도하였으니 도주할 곳은 유일하게 부소산의 북쪽이었으며 그 끝자락에 낙화암이 위치하고 있어 금강으로 떨어져 죽던지 아니면 포로로 잡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부는 사람에 떠밀려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낙화암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이 협소하여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환경이며 백제 궁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터가 그리 넓지 않아 도저히 3,000명의 궁녀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고, 기록에 의하면 사비의 백성들은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으니 백제의 젊은 여인들은 다 궁녀였다는 건가요? 참고로 백제궁보다 훨씬 컸던 조선의 경복궁에도 궁녀는 5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의자왕이 추색 타락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삼천궁녀의 기록은 없으며 다만 사비 북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궁인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근거에도 없는 삼천궁녀는 어떤 출처로 나온 말일까요? 조선시대의 시인이자 문신이었던 민재인 선생의 문집 목판이 보관되고 있는 장강판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의 시 백마강부라는 시에 궁녀 3,000명이 등장하는데 구름 같은 삼천궁녀를 바라보며 후궁들의 고운 얼굴에 눈이 어두웠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천궁녀는 사비성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옛 시인들의 감성의 표현으로 등장한 언어이며 만국의 애달픈 한을 담은 문학적 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삼천궁녀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여러 곡 히트를 치면서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린 엄청난 패륜왕으로 왜곡되면서 대중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의자왕은 집권 후기에 정신줄을 좀 놓긴 했지만 백제가 멸망한 큰 원인은 그 무렵 왕의 리더십이 무너져 호족들과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측면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신라군 5만 명과 곧 들이닥칠 13만 명의 단군을 상대로 출정했던 백제의 군사는 개백이 이끄는 5,000명의 결사대가 전부였습니다. 대푸콘 완의 위기 상황에 대국 백제의 군사가 겨우 5,000명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이를 볼 때 군사를 갖고 있던 지방 호족들과의 지원과 협조가 전혀 안 되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전 수도였던 웅진성으로 도피하였지만 닷새만에 항복하였고 의자왕을 비롯해 그의 아들들과 12,000명의 백성들이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으며 의자왕은 그곳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백제의 백성들은 부흥운동, 즉 백제의 독립운동을 위해 몇 년간의 투쟁을 하게 되는데 임존성 전투, 백강전투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한 거였습니다. 처절했던 그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